반갑습니다. 오신의학교 오정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과연 블로그 마케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 한다 라고 하면 이 5가지 중에 나는 하나를 하겠다 혹은 2개를 하겠다 혹은 3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의 전략을 짤 때는 이 5가지 안에서 나는 어떤 걸 택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보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블로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원스쿨을 검색해 봤는데 시원스쿨 밑에 보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이야기하고요. 제가 들어와 보니 시원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교적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과하지 않고 뭐 약간 성의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상위 노출을 딱히 노린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 이벤트 내용을 넣어서 내 홈페이지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포스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교적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거, 요게 브랜드 블로그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은 비교적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을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는 상위 노출이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마녀공장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벤트하고 신제품 소개하고 서포터즈 모집하고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 게시글 상위에 노출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 혹은 회사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더 많이 실는 대신에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은 포기하는 요게 좀 브랜드 블로그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큰 기업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녀공장이라던가 시원스쿨이라던가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들은 뭐 사실 브랜드 블로그가 노출이 되어서 매출에 큰 영향을 주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케팅을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같이 작은 블로그, 저같이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부터 중소기업까지 이런 분들은 이 브랜드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좋은 컨텐츠와 상위 노출을 일부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상위 노출이 되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C랭크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C랭크 최적화가 되면은 좋은 컨텐츠가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위 노출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기업이나 1인 기업 혹은 중소기업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C랭크 최적화가 안 되는 경우는 일단 노출이 잘 안 되죠.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사례들처럼 좋은 컨텐츠만 계속 올리겠다. 그래서 뭐 그냥 웃긴 얘기로 사장님만 블로그 보고 기분 좋으면 된다. 요런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블로그가 노출이 전혀 빠질 수는 없지만 C랭크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운영 전략이 완전히 바뀐다. C랭크 최적화가 되면 좋은 컨텐츠의 노출까지 노릴 수 있지만 C랭크 최적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노출을 포기하고 좋은 컨텐츠 사장님이 보면 좋아할 그런 컨텐츠만 올리면 된다. 그래서 대행사를 선택할 때도 좋은 컨텐츠가 목적입니다. 이 업체가 얼마나 상위 노출을 잘 시키느냐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블로그가 C랭크냐 안 C랭크냐 여기에 따라서 상위 노출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대행사가 여기서 엄청 잘한다고 상위 노출이 엄청 잘 되고 대행사가 좀 노력을 안 한다고 상위 노출 되던 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지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미 상위 노출이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상위 노출은 되어 있는데 그 상위 노출이 된 힘으로 어떤 컨텐츠를 노출시키느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선택할 때도 이전에 어떤 회사의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했는지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었는지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할 대행사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브랜드 블로그에 관련돼서는 웬만큼 큰 기업 아니면은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브랜딩을 한다.
요런 느낌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사실 많이 보느냐? 이겁니다. 지수 높은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 결과 5위 안에 노출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블로그 마케팅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 좀 해볼까? 라고 하면 우리 상위 노출을 시켜야겠다. 상위 노출은 뷰 영역 안에 통합 검색에 5등 안에 내 컨텐츠를 꽂아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서 브랜드 블로그와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있죠. 지식에도 있고 뉴스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업체에게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나 상위 노출을 하고 싶어, A라는 키워드를 난 상위 노출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서 상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수가 높은 블로그에 글을 써서 노출을 시키게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내 블로그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 상품은 지수가 높은 이미 노출이 되는 곳에 글을 써서 노출시킨다. 그런데 그거는 대행사의 블로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대행사는 어떻게 그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대행사가 만들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럴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대행사가 C랭크 블로거들을 섭외해서 건당 얼마 줄게 이렇게 꼬셔서 섭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댓글인데요. 이런 내용이 달렸습니다. 보통 게시글을 업로드해주면 돼. 너 복붙만 해주면 돼. 하루에 두세 건 정도 요청을 할 거야. 주제는 다양한데 복붙만 하면 되고 네 맘대로 수정도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쪽지로도 옵니다. 일단 30만원 주고 복붙만 해주면 되고 너 이만큼 벌 수 있다. 알바 천국인데요. 여기도 건당 너 이만큼 주고 너 복붙만 하면 돼. 올리는데 10분도 안 걸려. 이런 식의 블로그 섭외가 엄청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C랭크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행사들이 섭외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소속사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여튼 대행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광고주가 난 A라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네 라고 하고 대행사에 의뢰를 하면 대행사들은 앞에서 건당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해서 섭외한 블로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고를 주고 블로거들은 복붙하고 노출이 되면 광고주가 받은 돈의 일부를 블로거들에게 주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은 대행사들이 원고를 작성하는데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게 본문을 최적화하고 적절한 홍보 내용을 넣고 뭐 전문 작가가 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와 같이 너무 컨텐츠 좋아 그런데 상위 노출되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위 노출은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상품입니다. 현재 뷰 영역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홍대 예쁜 카페 이런 키워드는 체험단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고객 후기들을 좀 더 받기 쉽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용인 입주 청소 이런 업체들, 그리고 데이터 복구 이런 키워드들, 누수 탐지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 이렇게 뭔가 체험단을 운영한다거나 리뷰어를 고용한다거나 이렇게 좀 까다로운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옷이라던가 맛있는 밀키트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IT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거 재밌다 이거 구매하겠다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복구라던가 입주 청소라던가 누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 보면서 오늘 누수 탐지를 해봐야겠네 이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에 물이 새. 누수를 탐지해야겠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광고랑 뷰 영역에 상위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컨텐츠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야 매출에 영향이 있어. 이런 경우는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 거죠. 다만 네이버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광고 대행사
대행사가 블로거들을 어떻게 모집한다고 그랬죠? 섭외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건당 얼마씩 줄 테니 너는 내가 주는 글을 그냥 복붙만 하면 너 돈을 짭짤하게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일단 광고 대행사들이 찾은 그런 블로거들은 네이버에서 노출이 비교적 잘 되는 영향력이 높은 블로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출의 영향력이 큰 블로거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글, 질 낮은 글, 광고성 컨텐츠들을 막 올리기 시작해. 아하, 네이버로서는 검색의 질을 낮추는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내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블로거들은 내가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죽여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섭외당한 블로그는 3개월 이내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 네이버 서치앤테크에 보면은 제 블로그에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대행, 이렇게 연락을 받고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네 블로그 날라가. 네이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피해가 심하다라는 거고요. 마케팅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위 노출의 효과는 좋지만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 왜냐하면 네이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내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상위 노출은 비교적 잘 되지만 안정적인 노출이 좀 쉽지 않아. 그리고 비용도 비싸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가 좀 싫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하는 블로그 마케팅 중에 네이버가 뭐 딱히 싫어하지는 않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이 방법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좋은 후기도 쌓고 5위 안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리뷰, 블로그 기자단, 이것 다 세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이 나온 걸 알려야겠다 라고 하면, 강아지 정수기라는 키워드를 알리고 싶어 라고 하면 물론 기업들이 우리 강아지 정수기가 얼마나 좋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강아지 정수기들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들을 받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써보고 좋아서 알아서 포스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 주위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일부의 블로거들만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화면같이 이런 후기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블로그 체험단과 같은 마케팅을 해야만 이런 후기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제품명만 노출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이고, 동시에 강아지 정수기와 같은 인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상위에 노출되는 거, 이게 두 번째 목표. 그러니까 브랜드에 노출돼서 좋은 후기를 남기는 거, 그리고 인기 키워드에 노출이 돼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많이 노출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험단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기업에서 블로거들을 직접 컨택해서 모집하는 경우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체험단 전문 업체를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블로그 체험단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요거 해볼까요? 인플루언서를 있다. 인플루언서.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캠페인 보면은 우리 지금 이런 캠페인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 참여할래? 여기 들어가 보면 캠페인 참여하면 너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요런 내용 적어줘야 하고 해시태그는 요런 거 해줘야 하고 본문에 링크 요거 달아줘야 돼. 또 다른 업체인데요. 여기는 제품 배송용도 있고요. 직접 방문하고 요렇게 나눠놨는데, 제품 배송용 한번 보면 요 중에 하나 업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백설공주 크림. 스크롤을 내려보면 요거 주고 요런 키워드 제목에 넣어야 하고, 넣는 방법은 요렇고, 사이트 URL은 이거 넣어야 되고, 이런 미션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되고, 내용은 요런 거 적어줘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우리 체험단 한번 해볼까? 라고 기획을 하고 업체를 컨택하면 이 체험단 업체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화면같이 캠페인을 노출하고 체험단을 모집하게 되고요. 막 쓰는 게 아니라 가이드에 따라서 포스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제목이 어떻게 쓰고 본문은 이렇게 하고 이미지는 몇 장, 글은 몇 장, 링크는 뭐 달아야 돼 라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체험단을 통해서 모집하는 블로거들의 노출 지수는 높지는 않습니다. 앞에 두 번째는 컨텐츠의 질은 낮지만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번째 체험단은 컨텐츠의 질은 뭐 나쁘진 않아요. 다 본인들이 경험하고 시키는 대로 본문들을 잘 구성을 했으니까. 다만 상위 노출이 좀 쉽지 않더라. 보통 블로그 지수가 평균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런 게 있긴 해요. 고급 체험단. 저도 요거 한번 해봤는데 최소 건당 한 30만원 정도 했어요. 앞에서 말한 일반 체험단들 경우에는 체험단들이 그냥 서비스와 제품만 제공받지 돈을 따로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 고급 체험단들은 돈을 또 따로 받아요. 제품도 받고 돈도 받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캠페인으로 모집하진 않고 대행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이런 체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요. 고급 체험단은 지수가 높아서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섭외한 블로거를 통해서 복부돼서 상위 노출시키는 이 방법보다는 상위 노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컨텐츠의 질도 생각하고 상위 노출 가능성도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고급 체험단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일반 체험단으로서는 인기 키워드의 노출은 좀 쉽지는 않다. 좋은 후기를 많이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봤을 때 네이버가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네이버가 인정하지만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이런 블로그 마케팅 밖에 없는데 블로그 마케팅은 다 이런 거 밖에 없냐?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는 뷰 영역 1위, 2위에 내 블로그가 노출되는 블로그 검색 광고입니다. 토익을 검색을 했어요. 뷰 영역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요거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PC에서도 이렇게 파워 컨텐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컨텐츠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파워 컨텐츠는 일반 게시글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광고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충 한번 보시면 토익 검색했을 때 이 중에 광고가 뭐냐?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고 요렇게 있는 걸 제외하고는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충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요게 네이버에서 노린 효과인 거죠. 광고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광고 같이 보지 말고 컨텐츠로 봐줘.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일반 블로그 글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게 일반 블로그 글이지 광고인가? 맞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광고야 이렇게 인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컨텐츠 중에 하나네 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광고 모양도 일반 게시글과 비슷하게 구성을 했고 본문 역시도 일반 게시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 컨텐츠가 모든 키워드에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은 되지만 강남 토익은 파워 컨텐츠가 없습니다. 누수라는 키워드는 파워 컨텐츠가 없지만 누수 탐지는 화면같이 이렇게 파워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정한 키워드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요. 이 키워드는 네이버의 파워 컨텐츠 안에 광고 상품 안내에 파워 컨텐츠 키워드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나오는 요 키워드들이 바로 파워 컨텐츠가 가능한 키워드이고요. 요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비정기적이긴 한데 현재는 2022년 2월 24일이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곧 또 업데이트가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일반 게시글과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이런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사실 내 블로그는 내 맘대로 뭐 어떻게 쓰든 한자를 쓰든 두자를 쓰든 천자를 쓰든 만자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 파워 컨텐츠는 이 광고 상품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최소한 요걸 지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700자 이상의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에 포함된 글자도 포함이 되고요. 이미지는 최소한 1개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일반 게시글과 같은 효과들을 노리기 위해서 700자 이상
이상의 글, 한 장 이상의 이미지를 쓰는 것과 동시에 게시글의 유효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쓴 글만 광고할 수 있고요. 광고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버렸어 라고 하면은 다시 게시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파워 컨텐츠를 쓸까요? 파워 컨텐츠의 핵심은 뷰 영역 1위, 2위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상위 노출이 힘든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체험단을 이용하거나 혹은 지수가 높은 블로그에 복붙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이 방법들은 네이버의 광고 상품이 아니고 또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서 노출이 들쑥날쑥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쌉니다. 현재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집행한다.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파워 컨텐츠는 하루에 예산을 얼마 쓰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요. 물론 키워드마다 단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하루에 1,000원 쓰고 싶다, 10,000원 쓰고 싶다, 100,000원 쓰고 싶다, 내 맘대로 다 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안정적인 노출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뷰 영역 1위에 노출되고 싶어, 혹은 2위에 노출되고 싶어.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2위 노출되고 싶은데 1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1위 노출되고 싶은데 3위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파워 컨텐츠는 입찰가, 클릭당 단가에 의해서 순위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C랭크 블로그도 없어. 그리고 체험단이나 블로그 상위 노출 상품을 이용하기도 좀 무리가 있어. 이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브랜딩을 위해서. 앞에서 브랜드 블로그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장점은 뭡니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출이 안 되는데 좋은 컨텐츠를 쓰고 있어. 이때 파워 컨텐츠가 합쳐지면은 돈은 좀 들지만 이 좋은 컨텐츠가 노출이 잘 된다라고 해서 파워 컨텐츠를 광고하시는 분들은 단순 노출을 위해서도 쓰시는 분이 있지만 내 좋은 컨텐츠를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다. 다만 광고 성과 얘기를 하면은 광고 성과는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로그 글로 이동하고 내부에 있는 링크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 이사해서 어떤 걸 클릭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파워 컨텐츠는 클릭을 하면 블로그 글이야. 이걸 또 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블로그 글 읽다가 이 뭐야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이탈이 심해서 광고 효과는 검색 광고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 파워 컨텐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안정적인 뷰 영역을 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네이버가 정한 공식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파워 컨텐츠는 네이버가 인정하는 네이버의 상위 노출 광고 상품이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댓글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약간 마이너한 방법입니다. 상위 노출된 블로그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렇게 포스팅돼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게시글에 그리고 하단에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남의 글에 내 링크를 다는 겁니다. 전 일단 등록을 안 했고요. 요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지만 많은 업체들이 상위 노출을 못 시키니 상위 노출이 된 게시글 하단에 댓글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링크를 넣어서 댓글을 쓴다. 요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사람이 달진 않고요. 다 프로그램으로 달게 되고요. 이 아이디도 뭐 큰 의미 있는 아이디 아니고 그냥 대충 쓰다가 버리는 아이디, 이런 아이디로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블로그 운영자한테서 계속 삭제를 되겠죠. 블로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스팸이니까.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타니까 이거 사람이 잘 막느냐, 기회가 빨리 다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이버 시스템에서도 차단을 하긴 하지만 또 프로그램이 발전을 하니까 계속 막는 이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브랜딩이 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잘 안 쓰고요. 잘 안 알려졌는데 신규 제품이나 잘 안 알려졌는데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